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롱폼 콘텐츠가 요즘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최유재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네. 사실 쇼폼 콘텐츠가 사실 대세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긴 호흡에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실 쇼폼이라고 하면 정말 짧은 거는 15초, 그리고 한 1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짧은 것들 요즘 참 많은데, 이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 무한 스크롤에. 개미지옥. 네네네. 몇 시간씩 훌쩍훌쩍 간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도 이 옥스퍼드 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 그 브레인 롯이라고 하는 뇌가 썩는다는 그 트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쇼폼이라는 용어부터 조금 살펴보자면은, 쇼폼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틱톡입니다. 네. 그래서 틱톡이 거의 쇼폼의 플랫폼의 대표를 하는 그런 회사로 좀 크게 시작을 했는데요. 쇼폼의 이용 증가로 세계 쇼폼 시장의 규모가 약 52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이 쇼폼에 중독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파민 중독 이런 어떤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팝콘 브레인 이런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와 상반된 성격의 콘텐츠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롱폼 콘텐츠가 좀 뜨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롱폼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롱폼 콘텐츠를 좀 찝어드리자면요. 너무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뜬뜬의 콘텐츠 핑계고 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시보야의 나영석의 나불나불이라거나 요정재영의 요정식탁, 침착맨의 침튜브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은 1시간 30분이 넘는 그런 긴 영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롱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부터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이제 핑계고는 거의 뭐 유튜브의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이런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핑계를 삼아서 유재석 씨가 좋아하시는 친구분들과 핑계김에 수다를 떤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한 건데요. 혹시 권 박사님 이번에 핑계고 시상식 보셨어요? 저 그 앞에 분밖에 못 보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 1회 핑계고 시상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약간 루틴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 3, 4 연말 시상식보다 핑계고 시상식을 더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번에 제2회 핑계고 시상식을 2024년 말에 했었는데 콘텐츠 영상 길이가 2시간 17분이나 됩니다. 진짜 시상식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작년에 1회는 몇 분이었나 찾아봤는데 한 10분 정도가 더 늘었어요. 이번에 2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820만 회. 스피노프 여행 프로그램으로 풍향고라는 걸 또 런칭을 하셨잖아요. 황정민 씨랑 같이 했던.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좀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이게 그 노 어플 여행 컨셉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이게 1회 그 영상 길이가 1시간 38분 52초였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1232만 회. 그리고 그 2회 핑계고 시상식에서 황정민 씨는 대상을 수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핑계고의 대부분의 콘텐츠 길이는 기본적으로 1시간이 넘어가는데요. 그 평균적인 조회수가 500만 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희도 1시간으로 한번 방송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2024년에 이 핑계고의 영상 누적 조회수가 5억 6,353만 회. 와, 진짜 정말 이 정도면 거의 예전 합니다. 그 우리 공중파 방송의 위력을 맞아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률 60% 막 이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그 침투부의 삼국지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그거 맨날 5시간 시도만 하고 끝까지 보지 못하는 영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재생시간, 그 말씀하신 대로 5시간이 넘는 재생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8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롱폼의 존재감이 점점 뚜렷해지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쇼폼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이 누적됐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쇼폼 콘텐츠는 평균적으로 15초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빠져들기는 하는데 15초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으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머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이제 피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쇼폼 콘텐츠에 오랫동안 이제 노출됐을 때는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건 맞지만 그만큼 뇌도 피로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인 포그라고 하잖아요. 네, 머리 맞아요. 안개 낀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머리가 이렇게 띵해지는 맞아요. 그런 걸 겪는다고 하죠. 나중에 네.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네네, 여기는 맞아요. 어딘가 나는 누군가 막 이런 상태가 되죠. 그 롱폼 콘텐츠들은 대부분 라이브 방송의 형식을 좀 띠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맥시멈 콘텐츠라고 부르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편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소비자분들의 소비 행태가 만들어진 의도에 따라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좀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편집이 교묘하게 돼 있을수록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가? 내가 지금 낚시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편집이 개입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지적을 해드리자면 요즘에 그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SEO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던데요. 네네.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 측면에서도 긴 영상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긴 글은 그 안에 더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상이 길수록 그 안에 많은 키워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걸리는 게 많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이 사용자들이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비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롱폼 콘텐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네. 그 전망 조금 살펴보기 이전에 작년에 2024년에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틱톡이 60분 길이의 영상 업로드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틱톡에서는 출시 당시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만 허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2021년에 최대 2배 수준인 34초까지 영상 길이를 좀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초에는 일부 창작자들에게 30분 분량의 영상 업로드를 허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게 조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틱톡이 이렇게 60분짜리의 영상을 시험하는 데에는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는 롱폼 컨텐츠에 우리가 한번 대결을 펼쳐보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익성 증대에 있어서도 틱톡이 영상 길이를 늘리는데 이제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또 광고를 하는 기업들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숏폼이냐 롱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의 퀄리티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숏폼과 롱폼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미디어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 숏폼의 성공적인 행보에 대해서 롱폼이 있기에 숏폼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롱폼과 숏폼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그 중간에 있는 미드폼이라는 네, 새로운 또 양식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도 20분이나 30분으로 좀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영화 한 편은 무조건 2시간이다. 드라마는 1시간이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기업에서 광고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광고는 반드시 30초 안에 만들어야 된다. 뭐 드라마는 60분이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이 플랫폼의 특성이나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 그리고 전달 시기, 메시지 특성 등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참 어려워지셨다. 생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울 펼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맞아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콘텐츠 시장의 변화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신 취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